네,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최진석 교수님의 3탄 되겠습니다. 3탄.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죠. 자, 오늘 제목은요, 창조의 힘, 나의 이야기를 하라. 나의 이야기를 하라.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라. 이게 창조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네. 장르,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볼까요? 힙합이라는 장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뉴욕 빈민가 뒷골목에서 오갈 데 없는 흑인 청년들이 자기들의 리듬감과 자기들의 신체적 조건, 자기들의 경제적 조건에 맞춰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즐긴 거예요. DJ들이 음악의 간주 부분만 반복해서 틀어준다든지, 그 반복된 간주 부분에 맞춰 독특한 춤을 춘단지 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감정을 실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만의 정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어떤 외부적 간섭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놀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춤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했다면 절대 지금처럼 힙합이라는 장르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지? 우리는 어떻게 춤을 춰야 하지? 논다는 건 어떤 거지? 따위의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였던 것. 이것이 힙합이라는 장르의 출생인자입니다. 장르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웃지 않고 저렇게 해도 웃지 않더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자. 그러니까 웃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가? 대답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튼튼한 자기 검열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받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체계, 이념, 지식, 가치관, 신념 등등 이러한 자기 검열 시스템에 의해 세계를 보면 인문적 더듬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적 통찰은 불가능하죠. 인문적 통찰을 갖는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가 자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자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민함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장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욕망이 꿈틀대는 사람이 장르를 개척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욕망,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논증이나 웅변이나 주장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왔지 이야기의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야기의 시대를 살지 못했을까요? 내가 아닌 우리의 시대, 집단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머니가 계시던 아랫목에 있고, 조그마한 샛길에 있고, 저잣거리에 있고, 공원 벤치에 있죠. 학교와 광장과 조직 속에는 이야기 대신 논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한편에는 지성과 이성, 또 한편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성과 이성이 지배하는 곳은 집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즉 우리의 관념, 이념 따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반면 쾌락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집단 또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서 확인됩니다. 이제 미래는 집단 속에 용해된 내가 아니라 나의 주도적 활동성이 우리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논증이나 설득 대신에 이야기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곳, 바로 그때와 그곳에 자기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는 엄밀한 논문 한 편 읽게 한다고 거짓말쟁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피노키오 이야기 한 편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로 들려주어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문에는 감동이 없지만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 이야기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면 거기에는 여백이 존재하여 다른 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는 활동 속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로 존재하여 다른 나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공간 속에서라야 내가 다른 나를 맞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감동의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논문에는 혹은 주장에는 내가 있는 대신에 진리라는 얼굴을 한 보편적 이념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장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거나 참여할 공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백이 없는 것이죠. 논증이나 주장에서 여백이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논증이나 주장은 우리 것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나의 것이 형성되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되풀이하건대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입니다. 나는 우리를 이겨내고 내가 되어서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대학원 수업에서 리포트 숙제를 내준 다음 학생들에게 자기가 쓴 레포트를 발표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된 레포트를 읽지 마라.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봐라. 학생들 대개는 말문이 막히고 끙끙거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 순간의 막막함을 금세 떨쳐내고 자유롭게 자기만의 이야기로 술술 풀어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야기로 할 수 없는 것,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이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가 제출한 레포트를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학생은 장르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면 아름답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르는, 창조는 자기로부터 나온 이야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